UFC 298에서 메랍 드발리시빌리와 헨리 세우도 사이의 벤텀급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무형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경기는 메인카드로 진행될 예정이며 비록 5라운드가 아닌 3라운드로 예정되어 있지만 벤텀급 디비전에서 중요한 시합입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는 16승 4패, 헨리 세우도는 16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발리시빌리는 세우도의 37세에 비해 33세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는 키가 5피트 6인치이고 세우도는 5피트 4인치입니다. 드발리시빌리는 또한 세우도의 리치가 67.5인치에 비해 68인치로 약간 더 긴 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점구 약간의 사이즈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 벤텀급 챔피언인 헨리 세우도에 초점을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우도가 세르지오 페티스와 맞붙은 2017년 12월 이후 첫 3라운드 경기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세우도는 주로 타이틀전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16승 3패의 기록으로 그는 AKO 8판정승을 거두었으며 현재 벤텀급 랭킹 3위입니다. 세우도의 업적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까지 이어져 UFC 타이틀 획득과 함께 이 업적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라테에서 옐로우 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우도는 벤텀급과 플라이급 모두에서 성공적인 타이틀 방어를 달성하여 UFC 역사상 7번째 멀티 디비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우스 존슨과의 경기에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획득했고 윌슨 아스텍, TJ 딜라셔 및 말론 모라에스와의 경기에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3번 받았습니다. 세우도는 레슬링 경력을 쌓은 후 아마추어 서킷을 건너뛰고 프로 격투기에 입문했습니다. 2013년 3월 데뷔해 1년 뒤인 2014년 12월 UFC에 입성한 세우도는 옥타곤에서 10승 3패를 기록하며 4차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세우도의 주목할 만한 승리에는 포르미가, 레이스, 페티스, 존슨, 딜라셔, 모라에스 및 도미닉 크루즈와 같은 상대들입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패배 중에는 베나비데즈, 존슨 및 알저메인 스털링이 있으며 후자는 그의 가장 최근의 싸움입니다. 세우도는 경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체급에서 경쟁했습니다. 그는 벤텀급에서 8번, 플라이급에서 9번, 128파운드와 128.57파운드에서 2번의 캐치급 경기를 치렀습니다. 세우도는 심각한 부상 없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말론 모라에스와의 경기 이후 도미닉 크루즈와 맞붙기 전까지 336일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크루즈와의 싸움과 그에 따른 은퇴 이후 알저메인 스털링과의 경기로 복귀하기 전까지 1092일의 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경기에는 287일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메랍의 공백기 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우도는 그의 경력에서 여러 차례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며 특히 조셉 베나비데즈와의 경기가 두드러졌습니다. 2016년 12월 플라이급에서 벌어진 이 시합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5명이 베나비데즈에게 점수를 주었고 8명이 무승부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실제로 5명의 심판이 세우도에게 점수를 더 주었기 때문에 세우도에게 패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아슬아슬한 경기는 2018년 8월 UFC 227에서 드미트리우스 존슨과의 재대결이었는데 여기서 미디어 멤버 13명이 세우도에게 점수를 주었고 12명이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흔들릴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저메인 스털링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세우도는 스플릿 판정으로 패배했습니다. 스털링에게 21명의 미디어 멤버가 점수를 주었고 세우도의 경우 단 2명만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세우도에 대한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분당 평균 3.93개의 중요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탄탄한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타격 정확도는 40%, 타격 방어력은 60%로 인상적이며 이는 그가 자주 타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우도의 테이크다운 평균은 2.07인데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력은 83%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특히 격투와 레슬링에 대한 드발리시빌리의 명성을 고려할 때 다가오는 싸움에서 타격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FC 선수 명단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인 메랍 드발리시빌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KO 3회, 서브미션 1회, 판정승 12회 등 16승 4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발리시빌리는 현재 33세의 벤텀급 부문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키는 5피트 6인치, 리치는 68인치입니다. 특히 그는 헨리 세우도보다 4살 어립니다.
2019년 세계 컴뱃 선수권 대회 출신이며 유도 블랙벨트이기도 합니다. 드발리시빌리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며 그는 말론 모라에스를 상대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한 번, 리키 시몬을 상대로 한 번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상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드발리시빌리는 판정 8승으로 UFC 벤텀급 역사상 가장 많은 만장일치의 승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UFC 벤텀급 부문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UFC 벤텀급 역사상 가장 많은 테이크다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미트리우스 존슨과 함께 UFC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테이크다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3년 5월 아마추어 데뷔를 했고 2014년 1월 UFC 옥타곤에 진출했습니다. 드발리시빌리는 링 오브 컴뱃에서 단 15초 만에 스피닝 스트라이크로 라우페온 스토츠를 피니시시키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승리는 UFC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UFC에서 드발리시빌리는 9승 2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승리에는 브래드 카토나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존 도슨에 대한 드발리시빌리의 승리는 도슨이 한때 디비전에서 랭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던 말론 모라에스를 물리친 것과 전 챔피언인 조제 알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업적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드발리시빌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 매치업에서 언더독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테트르 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경력 동안 몇 차례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말론 모라에스와의 경기 후 조제 알도와의 경기 전까지 329일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가오는 경기에서 드발리시빌리는 세우도보다 더 긴 343일의 공백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여 만에 옥타곤에 복귀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깊고 그의 활약에 기대감을 더합니다. 접전과 관련하여 드발리시빌리가 프랭키 사인즈에게 패한 스플릿 판정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UFC 123에서 열린 프랭키 사인즈 경기를 되돌아보면 4명의 미디어 멤버가 프랭키 사인즈에게 점수를 주었고 10명은 드발리시빌리에게 점수를 더 주었습니다. 미디어 스코어 카드에 따르면 드발리시빌리는 틀림없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야 했습니다. 리키 시몬과의 싸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분당 스트라이크 성공률은 4.46개로 세우도보다 높습니다. 또한 그의 타격 정확도는 41%, 타격 방어력은 56%입니다. 경기당 평균 6.55개의 테이크다운을 기록했으며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36%에 이릅니다. 또한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력은 78%로 상대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저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드발리시빌리의 다재다능한 기술, 특히 그의 격투 및 수비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 다가오는 전투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배당률을 기준으로 드발리시빌리는 거의 2대1의 배당률로 대략 마이너스 175로 약간 선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토폴로지와 같은 팬 투표 플랫폼에서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드발리시빌리에게 기울고 있습니다. 세우도의 경우 29%에 불과한 데 비해 71%가 드발리시빌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접전이 되겠지만 배팅 확률과 팬 예측 모두에 따르면 현재 드발리시빌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세우도와 드발리시빌리의 이번 대결은 매우 기대됩니다. 드발리시빌리가 디비전에서 큰 이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우도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드발리시빌리는 현재 벤텀급 디비전에서 가장 위험한 파이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우도가 승리를 거두면 드발리시빌리의 인상적인 연속 행진을 깨는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타이틀 획득에 대한 그의 주장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드발리시빌리가 페트로 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근 성과는 그를 놀라운 궤적에 올려 놓았고 그를 강력한 상대이자 타이틀샷을 위한 가치 있는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세우도와 같은 전 챔피언에 대한 승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드발리시빌리를 타이틀 경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의 인상적인 기록과 최근의 활약을 고려하면 일각에서는 그가 더 일찍 타이틀샷 경쟁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투 예측에 관해서는 드발리시빌리의 기술을 고려할 때 드발리시빌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드발리시빌리의 판정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우도의 내구성은 이번 매치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말론 모라에스와 같은 노가웃 파워를 가진 상대에 대한 그의 기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세우도는 챔피언십 경기에서 얻은 경험으로 인해 그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5라운드 시합에서 요구되는 압박감과 지구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우도는 챔피언십 경험과 5라운드 싸움 경험으로 인해 5라운드 경기가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3라운드 경기도 여전히 그에게 자신의 기술과 내구성을 보여줄 충분한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선수 모두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옥타곤에 가져와 라운드 길이에 관계없이 흥미로운 매치업을 보여줄 것입니다. 드발리시빌리의 뛰어난 심폐지구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전투 스타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라운드가 어떤 파이터에게 유리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세우도가 더 많은 피니시를 가지고 있지만 드발리시빌리는 내구성과 판정으로 승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발리시빌리는 75%를 판정으로 승리했으며 19%는 노가웃으로 6%는 서브미션으로 승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싸움의 결과는 3라운드 시합 내에서 각 선수의 강점과 전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우도는 알저메인 스털링을 상대로 KO승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연령이나 세우도의 피니시 능력과 같은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한 추측이 촉발되었습니다. 세우도가 드발리시빌리를 상대로 KO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드발리시빌리의 내구성과 실적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궁극적으로 시합의 결과는 각 선수의 전략, 컨디션, 시합 중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저메인 스털링과의 훈련 캠프에서의 드발리시빌리의 경험은 그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드발리시빌리의 젊음, 활동 수준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싸움의 스피드는 세우도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우도는 빠른 속도의 전투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현재 37세인 그의 나이로 인해 속도와 지구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드발리시빌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도의 경험과 기술이 신체적인 쇠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싸움의 결과를 불확실하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 세우도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위험이 따릅니다. 패배는 특히 벤텀급 부문에서 다시 타이틀을 놓고 싸울 기회를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세우도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드발리시빌리는 일부 사람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세우도와 같은 전 챔피언을 이기고 최고의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UFC에서 두 선수의 미래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드발리시빌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과소평가되어 있고 패배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우도의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챔피언이자 스포츠에서 더욱 확고한 이름을 얻은 세우도는 기대의 무게와 최고의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드발리시빌리는 더 젊고 덜 알려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경우에도 반등하고 순위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드발리시빌리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에 세우도가 승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력은 엄청납니다. 드발리시빌리가 판정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변 상황과 각각의 궤적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제한되어 손실을 겪고 있는 세우도를 상대하는 드발리시빌리의 타이밍은 실제로 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드발리시빌리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잠재적으로 그를 타이틀샷으로 이끌거나 적어도 디비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시합의 승자와 대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예측이 최종 결과와 일치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드발리시빌리가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각되어 타이틀샷을 향한 그의 길은 분명해 보입니다.